세상 어떤 회사가 2026년에 4천억 원을 그냥 국민한테 뿌릴까요? 가전 사면 20%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20% 세일, 손해보는 장사 같죠? 근데 그 회사가 삼성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삼성은요, 사람 마음 사는 법을 가장 혹독했던 시절에 아주 아프게 배운 회사입니다. 무슨 소린지 잠깐 들여다볼게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980년대로 가볼게요. 지금이야 삼성이 세계 1등이지만 그땐 아니었어요. 가전은 금성, 지금의 LG가 한참 앞서가던 1등. 삼성은 뒷공문이나 쫓던 후발주자였죠. 장고장도 잦아서 삼성 건 좀 별로야 소리 듣던 시절이에요. 그때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제품으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꺼낸 첫 카드가 뭐였냐면 신뢰였어요. 고장 날까봐 못 산다면 무상으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럼 안심하고 사고 삼성을 믿게 될 거라는 발상이죠. 그때부터 삼성은 서비스에 목숨을 걸었어요. 전국에 서비스 센터를 깔고 기사가 집까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 한마디. 쓰다가 문제 생기면 두말 않고 새 걸로 바꿔드립니다. 불안하던 소비자 마음이 그렇다면 삼성 거 한번 써볼까로 서서히 돌아선 거예요. 물건은 좀 밀려도 뒤처리는 삼성이 최고다. 그 한 수가 지금까지 가요. 지금도 AS 하면 삼성이잖아요. 신뢰가 좀 쌓이니까 두 번째 카드를 꺼내요. 이번엔 아예 급을 바꿉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이 로고를 싹 갈아엎어요. 미국 디자인 회사에 맡겨서 무려 20억을 들여서요. 그게 지금 그 파란 타원형 로고예요. 로고 하나에 20억. 30년 전 물가로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멀쩡한 로고를 굳이 그 큰 돈까지 들여서요. 삼성은 알았던 거예요. 한번 사람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는 웬만해선 안 지워진다는 걸. 원래 삼성 로고가 빨간 별 3개였거든요. 창업주 때부터 반세기 넘게 따라다닌 상징인데 문제는 그 별 3개에 어느새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까지 같이 박혀버린 거예요. 이미 굳어버린 인식을 억지로 바꾸긴 어렵다. 그럼 어떻게? 아예 갈아엎고 새 이미지를 처음부터 다시 새기자. 그래서 익숙한 별 3개를 미련 없이 버리고 파란 타원에 삼성만 딱 남긴 거예요. 2인자의 흔적을 통째로 지워버린 거죠. 더 높이 가기 위해서라면 반세기 쓴 간판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회사. 그 과감함이 삼성의 진짜 무기였어요. 근데 같은 해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날려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2인자 꼬리표 떼는 값으로 20억? 삼성은 오히려 싸다고 본 거예요. 그 판단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신뢰 쌓고 급도 올렸어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1인자로 올라서는 결정적 한방. 1995년 3월 9일이에요. 구미 운동장으로 가볼게요. 직원 2,000명이 품질 확보 머리띠를 두르고 서 있어요. 현수막엔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 운동장 한복판엔 휴대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사연이 이래요. 모토로라 잡겠다고 폰을 마구 찍어냈는데 불량률이 11.8%, 10대 중 한 대 넘게 고장나는 폰을 판 거예요. 오죽하면 불량폰 팔았다고 손님이 대리점 사장 뺨을 때린 일까지 있었어요.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 딱 한마디 합니다. 불량은 암이다. 신문에 광고까지 내서 새 폰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렇게 걷어들인 게 15만 대. 그걸 운동장에 쌓아놓고 직원들이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질렀어요. 시가 500억 원어치를요. 제 손으로 만든 폰이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는 직원도 있었대요. 이게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이에요. 결과는요. 불 지른 지 딱 넉 달 뒤, 그해 8월이에요. 애니콜이 점유율 51.5%로 모토로라를 눌러요. 전 세계에서 모토로라가 1등을 뺏긴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됩니다. 500억을 태웠더니 1등이 굴러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번엔 TV예요. 2000년대 초 TV 시장 1등은 일본 소니였어요. 화질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래서 삼성이 발상을 뒤집어요. 좋은 TV 말고 갖고 싶은 TV를 만들자. 2006년 와인잔 바닥에 붉은 와인이 남은 듯한 TV가 나와요. 보르도 TV. TV를 가전이 아니라 인테리어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6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려요. 그해 삼성은 소니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TV 1위. 그 자리 지금까지 안 내줬고요. 자, 보이세요? 휴대폰에선 화형식, TV에선 보르도. 삼성은 2인자에서 올라서는 법을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마스터하며 지금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어느덧 사람들 머릿속에 삼성은 믿을만하고 탐나는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제 다시 2026년으로 돌아올게요. 그 4천억 페스티벌. 표면은 깔끔해요. 반도체로 번 돈 국민과 나누겠다. 앞으로 5년간 5조 원 상생 그 첫 단추라면서요. 근데 삼성이 그냥 착해서 4천억을 뿌릴까요? 오래 벼려온 본능을 아는 우리 눈엔 좀 다르게 보이죠. 속내가 무려 3겹이에요. 첫째 타이밍. 요즘 삼성 노사 갈등으로 한참 시끄러웠죠.
사상 최대 실적의 메모리 직원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 근데 국민 눈엔 이게 곱게 보일 리 없죠. 세금 깎아주고 공장 인프라까지 깔아준 그 멍석 깔아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게 다 우리 실력이라며 잔치상을 즐기는 그림이거든요. 이러면 다음엔 누가 멍석을 깔아주겠어요. 그 밉상 이미지 번지기 전에 4천억으로 미리 싹을 자르는 거예요. 둘째, 돈 되는 장사. 20% 페이백, 사실상 할인이죠. 반도체에 가려 뒷전이던 가전이랑 모바일 매출도 같이 끌어올리고요. 셋째, 이게 핵심인데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삼성 가전을 샀더니 그 돈이 전통시장이랑 소상공인한테 흘러가는 구조. 상생과 포용 정책을 말하는 정부가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여기에 쐐기로 군인, 경찰, 소방교정, K히어로한텐 30%. 6월 호국의 달에 딱 맞춰서요. 매출 잡고 여론 잡고 정부 잡고 행사 하나로 토끼 3마리. 우연일까요? 아니요. 수십 년 뼈에 새긴 본능이에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돈만 잘 벌면 됐지.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삼성은 알아요. 반도체를 파는 것도 결국 신뢰를 파는 거란 걸. 문제 생겨도 삼성은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제품값에 같이 붙어서 팔리거든요.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예요. 근데 이 가치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삼성은 매번 이미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미운 구석은 있어도 망하길 바라진 않는 회사. 그 묘한 자리를 한 세대 내내 지켜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손해라고요? 천만에요. 30년 전엔 500억을 불태워서 품질을 샀고 이번엔 4천억으로 국민 마음을 사는 거예요. 잔고장 후발주자라고 무시당하던 회사가 그 서름을 연료 삼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요. 숫자로 보면 좀 무서워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2월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를 찍었어요. 삼성 한물 같다 소리 듣던 그 회사가요. 비결은 또 AI예요. 올 2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 HBM사 양산에 성공해요. 이게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들어가고 젠슨 황이 무대에서 직접 삼성을 파운드리 파트너로 지목했죠. 테슬라에선 25조짜리 AI 칩을 따냈고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픽에 투자해도 삼성이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진짜 한 방은 따로 있어요. 바로 구글이에요. 지금 구글이 차세대 AI 칩 TPU의 핵심 부품을 삼성한테 나눠 맡기는 걸 논의 중이에요. 그동안 대만 TSMC가 꽉 쥐고 있던 그 물량을요. 만약 이게 성사되면요. AI 반도체는 무조건 TSMC라던 공식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거예요. 무너졌다던 삼성 파운드리가 부활하는 신호탄이자 한국 반도체 전체의 위상이 한 계단 올라가는 순간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대를 유럽으로 옮겨볼게요. 바로 지난주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 이탈리아 로마에 섰어요. 거기서 차량용 반도체 회사 ST마이크로와 손을 더 넓게 잡고 그 페라리 CEO와도 마주 앉았죠. 전기차랑 디지털 분야를 같이 연구하자면서요. 반도체를 넘어 이젠 자동차의 심장까지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깔아준 경제외교 판 위에서요. 자, 정리해볼게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결국 마음을 얻는 쪽이 이겨요. 삼성은 그걸 일찌감치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웠고요. 기술은 세계 최고급인데 번 돈은 국민이랑 나누겠다며 손을 내밀어요. 이런 회사 미워하기가 쉽지 않죠. 오너 리스크에 휘청이며 달라지겠다 했을 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국민기업으로 사랑받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한국에 이런 회사 하나쯤 있다는 게 은근히 자부심이고요. 결국 삼성이 반세기에 걸쳐 해온 건 돈 버는 게 아니라 삼성다움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신뢰로 시작해서 품질로 증명하고 디자인으로 탐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겹 한 겹 쌓은 게 곧 정체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아세요? 이번 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0위에 올라섰어요. 그 메타를 제치고요. 바로 위에 테슬라는 장중 한 번 추월까지 했고 삼성 위로 남은 건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이름들 뿐이에요. 만년 2인자라고 무시당하던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딱 9기업만 빼고 다 제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2인자에서 1인자로 뒤집는 거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휴대폰에선 모토로라를 그렇게 눌렀고 TV에선 소니를 그렇게 제쳤고요. 그렇다면 이 순위판이라고 못 뒤집으란 법 있나요? 아픈 만큼 독해진 삼성이 이번엔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게 진짜 볼거리죠. 다음엔 삼성보다 더 흥미로운 회사를 잠깐 들여다볼게요.